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기쁨과 슬픔에 직면하게 되죠. 오늘의 짧은 영상으로 지혜와 해안을 얻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경제, 문화, 생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빛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OECD 국가 중에 노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쌀이 남아 돌아서 버릴 걱정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직장인들이 은퇴 후에 아주 끔찍한 가난에 시달리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 좀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들에 본인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 제작에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된 재테크 투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옆에 남대리가 주식으로 몇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고 앞에 고부장이 부동산으로 몇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주식, 부동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주는 주식 종목이나 부동산에 아무런 공부 없이 투자를 하게 되죠.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깡통을 차거나 빚더미에 허덕이다가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을 전부 갚느라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바른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식이나 부동산은 잠재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도구이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하지 않은 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꼭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튜브나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분야에 맞게 꾸준히 공부하여 그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의 추천 주식 종목이나 부동산 투자 방법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추천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재정 상황, 투자 목표, 위험 허용도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재테크 정보를 알려줄까요? 그렇게 확실한 정보면 본인이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아주 가까운 가족들에게만 이야기해주면 되지. 그런 정보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재테크 투자에 앞서 자신의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투자 전략을 구축하세요. 1. 자식한테 무분별한 퍼주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우연치 않게 신사임당님 유튜브 영상에 이영주 작가님이 나온 영상을 보고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에 부모의 재산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원인이 바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젊을 때는 자식이 돈을 못 벌어서 지원을 해주고 늙어서는 자식들이 돈을 원해서 주고 이러다 보니 정작 부모들의 노후에는 가난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그런 모든 지원을 받고 부모님의 노후를 잘 모셔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자의 인생에 사는데 집중해서 부모님을 챙기지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에서는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장 다니면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정기적인 납입을 하면서 모은 자금입니다. 퇴직 시에는 이를 통해 일정한 수령액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령액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일정한 납부를 통해 가입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가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적인 보장체계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향후 국민연금이 빨리 소진되어 미래의 세대들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 번째 개인연금까지 가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면 완벽한 노후 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제도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입니다. 개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납입을 하면서 모은 자금을 노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과 목표에 맞게 다양한 투자 방식을 제공하여 개인의 노후 준비에 유연성과 선택의 폭을 줍니다. 3.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한 것.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듣게 되실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 말은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부모가 늘 병 때문에 앓고 있으면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성심성의껏 보살피고 돌보겠지만 한편으로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 아프게 되면 케어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병이 길어지게 되면 단순히 자식들이 정신적으로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치료비 및 약 값들이 큰돈 나갈 일이 없지만 나이 먹고 노후에는 큰 수술 및 오랜 기간 동안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자식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과연 본인들의 인생을 살기도 바쁜 자식들이 언제까지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녀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요양원에 모셔두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요즘의 뉴스를 보게 되면 노인의 고독사 또는 요양원에서 자식들도 모르게 죽어가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은 노후의 필수적인 자산이며 미리 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해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와 담배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장, 심장, 간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흡연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암 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와 담배를 되도록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며 만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은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잠재적인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휴식과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사회적인 연결도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노후에 건강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4. 남을 의식하는 소비 습관. 혹시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 있나요? 이른 아침부터 명품을 사기 위해서 수백 명이 줄을 지어 기다리면서 오픈런이 일어났다. 또는 오픈런을 기다리면서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했다. 이런 기사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오픈런인데요. 오픈런은 뭘까요? 오픈런은 매장이 열리는 순간 바로 입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SNS에 본인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타인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나의 내적인 가치보다
타인이 추구하는 가치, 즉,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인생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경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습관으로 인해 많은 돈이 낭비되고 노후를 위한 저축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차량, 최신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게 되면 저축에 소요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회적인 영향과 광고 등으로 인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를 위한 저축은 개인의 자산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소비 습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소득에 비례하는 적절한 저축이 필요합니다. 소비 패턴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은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예산을 세우고 지출 내역을 관리하며 부족한 부분을 저축에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며 소비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중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위해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압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은퇴 후에 가난한 노후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만큼은 꼭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서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